희망봉, 현지에서는 Cape of Good Hope라고 합니다. 1487년 포르투갈의 국왕 요한 2세는 인도 등 아시아로 향하는 무역 항로 개척을 포르투갈 항해사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에게 의뢰했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범선 세척으로 꾸린 선단을 이끌고 1487년 8월 리스본에서 출항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의 일행을 태운 배는 5개월 동안 동쪽 방향의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끼고 돌았으나 1487년 12월 만난 극심한 폭풍으로 남쪽으로 멀리 밀려났고, 겨우 중심을 잡은 후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동쪽에서 육지가 관찰되지 않자 그곳이 아프리카 남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목격한 곳을 포르투갈어로 Cabo das Tormentas, 폭풍의 곳으로 이름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일행은 인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폭풍의 곳으로부터 250km 동쪽에 있는 지금의 포트 엘리자베스에 도달한 후 지친 선원들이 식량 부족 문제를 주장하며 더는 항해하지 말자고 주장하자 기술을 포르투갈로 돌려 1488년 12월 리스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일행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완성하지는 못했으나 이때 만들어진 항로는 1497년에서 1499년간 이어진 바스코다 가마의 인도 원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세네갈 앞 해상에 있는 The Cape Verde Islands까지 동행하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바스코다 가마가 인도 원정을 통해 가져온 향신료는 경비를 제하고도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새 무역로를 장악한 포르투갈은 이슬람과 베네치아 상인들이 지중해를 독점하며 누렸던 모든 것을 끝장내고 무역의 새 투어를 모든이 만들어들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은 개척한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인도의 고야, 말라카, 마카오, 스리랑카와 브라질 등의 식민지를 거느리며 약 100년간 포르투갈 황금시대로 불리는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한 막대한 군사 비용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되었고, 후계 없이 세바스티안 1세가 사망하자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은 데 이어 1755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 중 하나인 리스본 지진이 겹쳐 해상 패권을 영국과 네덜란드에 아끼고 말았습니다. 훗날 폭풍의 곳은 포르투갈 요한 2세가 카보 다 보아 에스페란사 데 테르리카, 즉 희망봉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듯 희망봉은 세계사에 엄청난 흔적을 남긴 사건의 현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은 이곳으로부터 150km 동남동쪽 아굴라스 내셔널 파크에 있습니다. 희망봉은 케이프타운으로부터 약 65km 승용차로 약 1시간 20분 거리는 제법 먼 거리에 있으며 케이프 포인트 네이처 리저브의 일부입니다. 먼 거리라서 여행자들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렌트카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투어를 이용합니다만, 가성비가 높은 것은 시티 사이트싱에서 운영하는 투어입니다. V&A 워터프런트에서 출발하며 케이프 포인트 네이처 리저브에 있는 희망봉과 홀더스 비치에서 서식하는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봉으로 향하는 투어버스는 먼저 케이프 포인트 자연보호구역 주차장에 도착하고 걸어서 또는 푸니쿨라를 타고 절벽 위에 설치된 등대 뉴 케이프 포인트 라이트하우스에 오릅니다. 이곳에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자연의 원초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 바다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계를 목격했으며 이를 대서양과 인도양의 물색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주장합니다. 나도 혹시 그러한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군요. 이러한 이야기는 스토리텔러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물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인도양과 대서양이라서 이기보다 그날의 날씨 해류의 온도, 플랑크톤의 수와 연관되는 것으로 어떤 바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뉴 케이프 포인트 라이트하우스에서 희망봉은 걸어서 약 40분 정도 내려가는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걸어 내려가면 이곳에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걷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으나 간간히 보이는 영양인 오릭스와 타조를 찾아보며 걸어갈 추천합니다. 하지만 걷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점심 먹는 것입니다. 별도의 점심시간이 없기에 간식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푸니쿨라가 출발하는 장소에 있는 매점에서 피자와 맥주를 곁들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면 금방 준비됩니다. 야외 식탁에 앉아 피자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변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순식간에 음식을 낚아채 갑니다. 개코 원숭이인 바부운과 새들입니다. 새야 물고 날아가면 그만이지만 바부운은 무척 사나운 짐승이므로 만약 주변에 있다면 실내에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망봉까지 걸어간다면 반드시 버스가 케이프 툴바운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도착해야만 합니다. 희망봉 바로 앞 해변에서 바라본 대서양과 인도양의 경계를 바라보면 뭔가 모를 감상이 떠오를 것 같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바닷가의 생경함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는 야생타조가 신기할 뿐입니다. 가이드는 여행자 전원이 탑승했는지를 확인한 뒤 아프리카 펭귄인 스페니스크스 데메르수스가 살고 있는 볼더스 비치로 향합니다. 펭귄은 모두 남극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틀렸습니다. 볼더스 비치에 서식하는 아프리카 펭귄은 남극 펭귄이 아니며 수백만 년째 아프리카 남부 해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남서쪽에 있는 타슨 아일랜드, 나미비아 해변 남동쪽의 알고아베이 아일랜드에서 번식하며 살았으나 사람들로부터 남획당하고 작은 생선류 등 식량이 부족해지자 1982년부터 암석과 보호지역으로 번식하기 좋은 볼더스 비치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최대 서식지가 된 것입니다. 볼더스 비치에 2,000에서 3,000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남극을 제외한 펭귄 서식지는 남아프리카 칠레 남단인 마젤란 해협 갈라파고스로 각각 서식 환경이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은 차가운 해류가 흐른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봐서 남극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주하여 수백만 년 별개의 개체로 진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남극에 가지 않고도 야생 환경에서 사는 펭귄을 볼 수 있는 것은 행운입니다. 남아공 정부에선 입장료를 징수, 그 비용으로 펭귄이 서식하는 환경을 보호하며 엄격하게 관리 중이며 여행자는 오직 지정된 통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희망봉과 볼더스 비치를 다녀오는 것으로 내가 계획했던 케이프타운 여행은 끝났습니다. 다음 편에는 나미비아로 가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